안녕하세요. 대한치과 교육개발원 정혜영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 FAQ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진료기록부에 꼭 적어야 하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사항이 있죠.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치과에서 더하시거나 빼시거나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필수 기재사항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즉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 주소 같은 것들이고 두 번째는 CC, 치프 컴플레인, 주된 증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진단 결과나 진단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료 경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치료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 일시, 이렇게 6가지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네 번째 해당하는 진료 경과 같은 경우에는 외래 진료에서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기입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꼭 필수로 적어야 된다라고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자주 실수하게 되는 차팅 누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개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팅 누락은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런 실수들은 좀 비슷하게 자주 하더라, 의외로 쉬운 건데 잘 안 적으시더라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의 CC 누락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료 기록을 제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보험 청구 혹은 의료의 적정성을 증명을 할 때는 생각보다 이 CC가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를 해야만 했던 타당성을, 정황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셨을 때 수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낭 측정 검사에서 우리가 산정 기준을 열심히 공부한 선생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면 이상의 프루빙 뎁스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실 때 2면 이상의 프루빙 뎁스 기록을 남겨주셔야지만 1회가 인정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의외로 잘 빠뜨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원해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발행이 됐는지 사유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차이로 동일한 처방전이 발급이 됐다. 자, 그러면은 아직 복용 기간이고 약이 남아있을 텐데 왜 투약을 했는지 내용이 있어야겠죠. 근데 사유가 진료 기록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혹은 복용 기간이 3일에서 5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일에서 15일씩 복용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왜 처방전이 나갔는지 사유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또 자주 빠뜨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틀니 유지관리 시술 내용이 정확하게 안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부위를 조정했는지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치상 조정을 했으면은 어떤 부위에 대해서 했는지, 그리고 무슨 재료를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좋고, 또 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위의 내면의 부적합 혹은 틸팅 때문에 했는지가 적혀 있는 것이 좋은데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가 부재가 되어 있고 그냥 의치상 조정 아니면 계상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틀니 유지관리 시술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부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했는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명은 적어주시는데 시술 때 사용한 기구나 재료명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아마 좋은 차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FAQ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